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죠? 제가 일본과학이라고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분도 영상 업로드 주기가 긴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도 만만찮죠? 1월부터 3월은 회계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법인세 시즌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그런 달입니다. 근데 또 시즌 끝나자마자 또 시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또 5월에 종합소득세란 아주 큰 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제1탄 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신고 유형에 대해서 앞 영상에서 한 2번인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쉽게 그리고 실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뒤로 가서 신고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는데 우선 이 둘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이죠.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는 어떤 분이 있나? 개인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체 기장을 하지 않는 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계 신고 시에는 만약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를 한다 이러면 산출세액에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단식부기고요. 회계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그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방법입니다. 작성 방법은 가계부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 시 마찬가지로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자, 밑에 한번 예시를 보시게 되면 좀 그래도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1월 29일에 직원회식 때 2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내가 장부에 기록을 한다면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식대 2만원 그리고 현금 2만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에 식대 2만원을 썼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죠. 요거는 거의 가계부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복식부기에 의하던 간편장부를 쓰던 회사의 그 1년의 회계를 장부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이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걸 만들어 놨는데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으니 그 세금을 매길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충 어떻게 계산하겠다라고 만약에 내가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대충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뜻입니다.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 방법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수익금액에서 재화의 매입 비용 뺍니다. 그리고 임차료 뺍니다. 인건비 뺍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빼주는 게 뭐냐, 수익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것만큼 빼주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보고요. 요 금액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금액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임차 비용과 임차료는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장에서 인건비는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요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못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조서 같은 거 신고 다 해주신 분만 여기 인건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화의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요거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단순경비를 한번 보시면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겠다. 필요경비를 전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계산 방법 한번 보시면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 곱한 거를 뺀
나머지를 이제 소득 금액으로 보는 그런 계산 방법이고요. 밑에 예시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 금액이 5,200만 원이고 재화의 매입 비용이 3,200만 원일 경우 기준경 비율은 20% 그리고 단순경 비율은 90%로 한번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기준경 비율 먼저 보시게 되면 5,200 마이너스 3,200만 원 그리고 5,200만 원에서 기준경 비율 20%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나온 금액이 960만 원, 요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매출 금액에서 90%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기장을 안 해가지고 추계로 신고하려니까 보니까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다 이러면은 단순경비율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 장부를 안 해가지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는 기준경비율은 예시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요거는 확인되는 것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경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자 내가 장부를 안 했을 때 기준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거의 간편장부로 해야지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준경비율 여기에 재화의 매입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내가 도소매를 하는데 상품 매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업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지만 임대인과 얘기를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경비율은 어떻게 조회하냐 요게 또 궁금하실 건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가면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고 뭐 경비율은 얼마고 요런 게 다 자세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홈택스 기타 조회 기준 단순경비율 들어가시면은 위에 업종 코드 넣는欄이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다 아시죠? 그 본인이 해당되는 그 업종 코드 넣으시면 되고요. 조회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뭐 위에 쭉쭉쭉 나와 있고 밑에 네모칸 쳐진 부분 보시게 되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이랑 자가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일반율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가율은 본인 사업장에서 본인이 사업하는 경우 자가율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제 기장 의무 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복식부기니 간편장부니 뭐 기준경비율이니 단순경비율이니 앞에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뭐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 예,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금액은 직전 연도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2020년도 기속소득분을 지금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19년도 수익금액 기준을 가지고 요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구내 도매 및 소매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19년도에 수익금액이 3억 1천만 원이 됐다 이러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19년도에 수익금액이 2억 9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나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안 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밑에 요건을 보시게 되면 내가 19년도에 만약에 6천만 원 수익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6천만 원 미만이다 이러면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나 한번 보시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건설업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만약에 19년도에 수익금액이 1억 5천 이상 그러니까 1억 5천 100만 원이었다 이러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억 5천 미만자 내가 만약에 1억 4천이다 이러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장부 안 했다 이러면 이제 또 대충 계산하는 방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19년도에 만약에 3,6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3,600만 원 미만이다 이러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서비스업 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2019년도에 7,500 이상이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7,500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냐? 2,400 이상인 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고요. 2019년도에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20년도에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케이스냐? 자, 내가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매출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미만이라서 올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매출 금액이 3억 1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의 기준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내가 비록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나 원칙적으로는 그 기장 의무에 맞게 기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장을 안 하고 추계 신고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출세액의 20%에 관한 부분을 가산세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시작했거나 영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신규의 사업을 개시한 자, 정신이 없으니까 올해는 그래 인정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 미만인 사업자 영세하죠. 그리고 3번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요 부분은 좀 별도죠. 요 부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나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갔을 때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제 이론 설명했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 보시면은 제조업이고 2019년도에 수익금액이 3,8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 수익금액이 1억 8천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표를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 표를 보시면 우선 제조업입니다. 나군에 가시면은 자,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수익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케이스 1에 해당되신 분은 2019년도 수익금액이 3,800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간편장부 기장을 안 했다 이러면은 이제 추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또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나군 보시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3,600만 원 이상자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3,600만 원 미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케이스 1에 보시면 제조업을 하고 2019년도에 수익금액이 3,800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 도소매업이고요. 2019년도에 수익금액은 3억 1천 그리고 2020년도에 수익금액은 2,300 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게 되면 가군이네요. 우선 복식부기 의무자는 3억 원 이상 그러니까 2019년도에 3억 1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추계신고 6천만 원 이상자이기 때문에 이분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케이스 3번 건설업 보시게 되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나군이네요. 그 기장 의무 판단해 보시면 19년도에 3,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그리고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요거는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수신함으로 다 수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9번에 기장 의무 한번 가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간편장부 대상자나 하지만 나는 추계 단순율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제가 작년에 홈택스에서 캡처 떠났던 화면입니다. 아마 올해도 거의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기장 의무에 복식후기 의무 대상자,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비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 비사업자는 그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 분 있죠? 그 부분을 비사업자라고 하고요. 그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사업자를 비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자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복식부기 아니면 간편장부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기장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부분 있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 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매출 금액이 19년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의무죠. 의무 대상자면 복식부기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일정 금액 미만이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다 이러면은 간편장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표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내가 복식부기 대상자나 나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겠다. 나는 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가 추계를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세무사 사무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내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겠다 그러면은 기장 의무의 복식부기 선택하시고 신고 유형의 복식부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간편장부로 신고하겠다 그러면은 기장 의무의 간편장부 넣으시면 되고요. 신고 유형의 간편장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나 그 복식부기로 의한 기장을 안 해서 추계로 가는데 추계로 가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이러면 여기에 신고 유형에는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를 안 했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그러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넣으시면 되고요. 간편장부인데 내가 간편장부로 안 했어요. 근데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간편장부 넣고요. 단순경비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리는데 나중에 그 신고도움 서비스나 신고 안내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장 의무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판별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고 단지 내가 우선 선택을 해야겠죠. 간편장부인데 간편장부로 넣을 수도 있고요. 간편장부인데 내가 간편장부 안 해가지고 기준으로 넣느냐 단순으로 넣느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한번 예시 보시면 이제 조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 동영상 아마도 한 두세 번은 돌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셔서 제가 이게 실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뒤로 가보시면 실무적인 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시 보시면 우선 도소매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9년도 수익 금액이 1억 9천만 원이고요. 20년도 수익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상품 매입 비용
7,425만원,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비 등이 1억 3,500만원,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5%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소득공제, 세액 감면, 기타 등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의무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도소매고 19년도에 수익금액이 1억 9천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표에 가보시면은 도소매 가구내 3억 미만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를 안 했다 이러면은 추계신고의 경우 6천만원 이상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게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이 사업자는 우선 간편장부로 해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로 해서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복식부기로 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기장세 공제까지 해주니까는 더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간다 이러면 요거는 무기장 가산세가 있고요.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간다 이러면은 기장세 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여기 표에 녹아놨으니까는 요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만약에 2020년도에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다 하는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1억 8,500이고요. 비용 부분 보시면 상품 매입 비용 7,425만원, 그리고 기타 복리 후생비 등 1,350만원, 그리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은 9,725만원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요거를 과세 표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산출세액을 구해보면 1,914만 7,500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요런 거 구체적인 거 고려 안 하고 여기 표에서만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에서 비용 뺀 거랑 요게 남은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세금 낸 거 빼면은 제가 현금으로 남는 금액이 되니까 여기 현금 수익 보시면은 7,800만원 정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내가 간편장부를 안 해서 추계신고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받는데 만약에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했다라면 얼마의 세액이 나오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준경비율 계산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금액 1억 8,500에서 상품 관련 매입 비용은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금액에서 기준경비율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여기 산출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지금 산출세액이 2,062만 5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게 다가 아니고 내가 간편장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간편장부를 안 하고 난 간편장부 의무가 있는데 하지만 안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고요. 그 금액이 4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산출세액과 무기장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고요. 그 금액이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간편장부로 했을 때보다 기준경비율로 했을 때가 확실히 세부담이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은 간편장부는 7,8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기준경비율은 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효과가 크죠. 그리고 여기 또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건데 여기 기준경비율 계산해보면 상품 매입 비용은 뺐는데 왜 여기 기타 복리 후생비 등은 안 뺐냐라고 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경비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열거된 경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듯이 대화의 매입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만 지금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기타 복리 후생비 등은 뺐습니다. 이게 크죠? 그리고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나 나는 세무사 사무실을 그냥 맡겨가지고 복식부기로 갔다 했을 때 한번 요거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정을 한 게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셀프 신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기장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장료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장세 공제를 지금 반영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건 다 똑같죠. 하지만 기장 수수료가 한 17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마이너스 비용이 9,555만원이 나오고요. 요거 계산 옆에
옆에 세율표가 있죠. 요거 넣고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액이 약 1,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했으니까는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는데, 이 100만 원 어떻게 나오냐, 산출세액의 20%를 원래는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주는데, 여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만 원으로 체크해서 100만 원을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1,75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납부세액만 봤을 때는 여기서 제일 유리하죠. 납부세액만 봤을 때. 하지만 여기 현금 수익을 고려하게 되면은 7,800만 원 정도 나오니까는 거의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비슷하게 나오죠. 하지만 기준경비율보다는 복식부기로 갔을 때가 훨씬 더 또 적게 나오는 그 현금 수익이 많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유리한 순서 한번 봐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만약에 이 요건에 해당됐을 때는 간편장부 그리고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순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은 셀프 신고를 가정을 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수익 비용 구조에 따라 복식부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암만 간편장부라도 복식부기가 유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이 표와 같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금액이, 현금 수익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난다 이러면 내가 차라리 서비스를 받고 맡기는 게 더 나을 거죠.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는 한 영상 몇 번 돌려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이 오니까 이제는 원래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외적으로, 그러니까 기장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제가 셀프 신고를 진짜 할 수 있게 저는 자세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셀프 신고는 정말 간단한 도소매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장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 세무사 사무실을 맡겨야 되시는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얄짤없습니다. 그냥 맡기시면 되고요. 내가 내부에서 더전 시스템을 깔고 뭐 ERP 시스템을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내부 기장이라고 하는데, 자체 기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시면 모를까, 아니면 다 맡겨야 됩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 개인 사업자라도 복식부기 대상 의무자는 법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발생하는 사업자. 왜냐하면 인건비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인건비 동영상을 올려놨긴 하지만은 원천징수인 상황신고서 자체가 그렇게 쉬운 신고가 아닙니다. 뭐 매달 루틴하게 가는 신고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뭐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셀프 신고한 거 봤는데 맞는 사람이 이때까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거 매달 하신 거는 똑같이 하는데, 뭐 퇴사나 뭐 어떤 뭐 환급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다 틀립니다. 웬만하면 인건비 발생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무실 맡기시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여 1, 2년 내에 복식부기 의무에 해당하시는 분들, 요분들도,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간편장부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복식부기로 하려 그러면은 이게 뭐 1, 2년 텀을 가져야지 그래도 장부가 좀 예뻐집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사업자, 음식점업,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매출 잡는 것도 뭐 여기저기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요런 부분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분들은 좀 아예 수익 금액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로 좀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요분들은 조금 맡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있는데,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신경을 덜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맡기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맡겼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모르는 걸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 회사의 내부에서 해줘야 될 건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덜 쓰시고 싶은 분들은 맡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도전은 했으나, 셀프 신고 도전은 했으나 잘 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연령이 점점 올라가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분들은 그래도 뭐 좀 쉬운 신고나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오시는데, 한 40대 넘어가시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컴퓨터도 잘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은 맡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 사업, 관공서 입찰을 하시는 사업자분들 있죠. 요 분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리고 그 관공서에서, 그리고 요 재무제표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요거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을 해야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분들도 지금 세무사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댓글에 보니까 이론 영상 안 보시고 신고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론 영상은 제가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다라는 거는 꼭 봐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류 나온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제가 일일이 그 대답을 다 못 해드리니까 그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커뮤니티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댓글, 같은 질문이 엄청 달렸거든요. 앞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신고하기 전에 혹시나 막히는 거 있으면 한번 둘러보시고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달 초에 그 달에는 어떤 세금 신고가 있는지 커뮤니티에 매달 기재를 합니다. 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은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